어깨, 목 치료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재활치료 엘리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정작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거나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도대체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흉추와 견갑골의 리듬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만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 통증 환자의 85%, 어깨 통증 환자의 90%가 실제로는 흉추와 견갑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목과 어깨만 치료를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것은 마치 누수되어 있는 지붕을 고치지 않고 바닥만 계속 닦는 그런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요,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깨를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정상적인 흉추와 견갑의 리듬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견갑 상완 리듬, 영어로는 scapular humeral rhyth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어깨뼈와 그리고 팔뼈가 2대1의 비율로 움직이는 완벽한 조화를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의 패턴은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180도로 들어 올리면요, 어깨, 상완골, 그리고 즉 팔에 있는 뼈가 120도 움직임을 할 때 견갑골, 어깨뼈, 날개뼈가 60도의 회전을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 흉추가 적절하게 신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이 흉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흉추는요, 우리 몸에서 견갑골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 견갑골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요,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즉슨 쇄골이 오픈되어야 되고요. 좌우 회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함께 움직여줄 수 있어야 돼요. 견갑골의 3차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견갑골은 팔을 상방, 하방 회전이 있고요. 팔을 올리고 내릴 때, 그리고 전인, 후인, 어깨를 앞뒤로 움직일 때, 상승, 하강, 어깨를 위, 아래로 움직일 때 이 리듬이 움직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 리듬이 중요한가요?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목이 보상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경추가 과부하되는 거죠. 어깨뼈가 제자리를 또 못 찾게 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에 있는 어깨에서부터 팔까지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현대인의 흉추, 견갑 리듬의 붕괴 원인은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흉추가 과도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고정되게 되면요,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적응이 되게 되고요. 늑골관, 즉슨 우리 늑골관은 여기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이 근육들이 짧아지게 돼요. 그 결과로 흉추의 신전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견갑골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에 대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흉추 휴만증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깨가 말리고 견갑골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부 승모근, upper trapezius라고 하는 근육이 과활성화되게 되면서 타이트해지고요. 중하부 승모근이 약해지고 전거근, 세레투스 엔테리어라고 하는 근육도 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호흡 패턴이 변화가 됐었을 때도 이렇게 원인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해라라고 하지만 복식호흡이 아닌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어깨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사용을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고 횡격막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서 우리의 늑골, 움직임이 제한되게 돼요. 네 번째,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방어적인 자세가 되면서 어깨가 움츠려지게 되고 어깨가 말린 상태로 있게 되면은 만성 긴장으로 인해서 모든 몸에 있는 근육의 패턴이 고착이 되게 돼요. 그럼으로써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흉추가 과도한 후만을 하게 되고 회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견갑골은
전인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상반경사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되게 돼요. 경추 같은 경우는 과신전 너무 앞으로 가게 돼서 C0에서 C1, 엑시스라고 하는 부분에 압박이 증가하게 되고요. 어깨는 충돌 공간이 감소하게 되면서 회전 근개가 압박이 돼요. 경추 과부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왜 흉추의 문제가 목에 영향을 그럼 미치는 데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척추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흉추가 굽으면 경추가 과도하게 펴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상 패턴이라고 해요. 컴펜세이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추 과부하의 단계적인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로는 기능적인 적용이에요. 흉추의 후만이 증가되면서 경추의 전만이 증가하게 되고 후두학은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목 앞쪽에 있는 깊은 근육들이 다 약화되게 되면서요. 그 증상으로는 목 뒤쪽이 뻣뻣해지게 되고 그 뻣뻣해진 근육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C5랑 C7이라고 하는 부분에 스트레스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스크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후방 돌출이 시작되게 되고 목 통증 그리고 어깨 방사통이 일어나게 돼요. 리퍼럴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세 단계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진행하게 되면 경추가 불안정성으로 발생이 되고 신경근이 압박을 하게 되면서 팔저림 그리고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 위험한 부위는요. C0에서 C1 후두골 휜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과신전으로 인해서 압박이 되게 돼요. 그리고 C5랑 C6는요. 가장 움직임이 많아서 퇴행이 빨라지는 구간이고요. C6랑 C7은 흉추와 경추 이 사이를 이어주는 부위로 스트레스가 최대한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숨겨진 연골고리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견갑골은 어깨 올림근과 상부 승모근이 경추에 직접 부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견갑골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면은 이 근육들이 목을 계속 당기게 되고요. 경추가 과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베이러 스캐플라라고 하는 어깨 올림근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목과 함께. 정상적인 어깨 공간과 경봉과 상간골 사이에는요. 약 1cm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로 회전근개의 힘줄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견갑골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전인, 어깨뼈가 앞으로 말린 현상, 이 경우에 견봉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상반경사, 어깨가 위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경봉하 공간이 감소되게 되고요. 하방회전,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뼈가 충분히 회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추 신전 제한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흉추가 굽게 되면은 견갑골이 정상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팔을 들 때 흉추가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서 보상으로 인해서 어깨만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회전근개 그리고 견봉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근육 불균형의 악순환인데요. 과활성, 그러니까 엄청 타이트한 어퍼트랩, 상부 승모근, 견갑근근, 소흉근 이 근육들이 있고요. 약한 근육은 중하부 승모근, 정거근, 능형근, 견갑골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불균형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되고 충돌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회전 근개만 강화하려고 하거나 견봉, 성형술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술만 하는데요. 사실 견갑골의 위치와 흉추의 움직임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재발은 시간적인 문제예요. 일단 우리 자가진단법으로 우리 자신의 흉추와 견갑의 리듬을 체크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흉추 신전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손을 뒤통수에 가슴을 열며 뒤로 젖히기를 시도해 볼게요. 정상인 사람들은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신전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상한 사람은 이제 제한되거나 통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견갑골의 움직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요. 팔을 벽에 붙인 채로 Y자로 올려보실 거예요.
정상인 분들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등이나 팔이 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통합 기능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팔을 위로 들려 올리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정상인 분들은 120도까지 어깨뼈가 움직임 없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깨를 올릴 때, 팔을 올릴 때 어깨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험 신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팔을 들 때 어깨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 이거는 상부 승모근이 너무 타이트한 거고요. 등이 과도하게 이렇게 휘어 있으면 팔을 올릴 때 흉추가 같이 보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완전히 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견갑골이 너무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 반 제한됐었을 때, 그러니까 비대칭 이렇게 올리는데 막 한쪽은 이렇게 되는 거는 비대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각자 거울을 보시고 내 어깨뼈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등이 과도하게 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말 중요한 거는 치료 순서예요. 치료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견갑골의 위치를 교정시켜야 돼요. 세 번째, 근육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네 번, 기능적인 통합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목이나 어깨만 치료를 해줘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운동 사슬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흉추와 견갑골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요, 목과 어깨는 희생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스트레칭, 운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수술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앞서 말한 4가지 어깨 통증의 재활 운동과 마사지법, 그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